두 번째 챕터는 우리가 Electron Configuration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 구조와 어떤 주기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iodic table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에서 그 각 전자의 개수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앞에서 잠깐 봤고요. 그러한 것들의 전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자 배치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또 앞으로 어떤 화학적인 성질이라든지 구조 같은 거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법칙을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Aufbau Principle이라고 해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채워집니다 라는 얘기고요. 훈스 룰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퀄한 에너지 오비탈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능하면 쌍을 이루지 않고 그 하나의 전자만 먼저 존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었을 때 이 방이 있습니다. 방이 이렇게 빈 방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자가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방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자가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쌍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빈 방에 먼저 들어가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자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또 빈 방에 들어가고 만약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그때서 이제 쌍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훈즈의 규칙이에요.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에서 훈즈의 규칙을 표현을 하면서 전자의 쌍을 이렇게 표현했죠. 전자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 화살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같은 방에 들어갈 때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서로 이렇게 약간 어긋나 있는 식으로 표현을 했죠. 이게 파울리의 그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에 해당이 되는 건데 두 개의 전자가 만약에 같은 오비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스핀 방향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전자 즉 화살표의 방향을 통해서 이 규칙을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규칙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자를 하나씩 채워 볼 거고요. 여기에서 이 Aufbau Principle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에너지가 다 레벨이 있었죠. 그런데 전자가 채워지고 있는 단계의 레벨이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부터 전자가 채워져야지 갑자기 위로 올라가거나 하는 상태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자 Aufbau Principle에 어긋나게 되는 그런 경우다. 그래서 낮은 단계부터 가장 로이스트 에너지 오비탈부터 채워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주기율표를 먼저 보는 데 있어서 이 주기율표에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수소이고 전자가 하나 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프로톤 넘버, 즉 프로톤 넘버는 원자 아토믹 넘버하고도 동일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토믹 넘버하고도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헬륨 두 개,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보론,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젠,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 이런 식으로 각각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게 각각 그 아토믹 넘버도 되고 프로톤 넘버도 되는 거죠. 이건 중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프로톤 넘버 이퀄 일렉트론 넘버도 동일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일렉트론 쉘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일렉트론 쉘이라고 돼 있죠. 그 일렉트론 쉘이 지금 피리어드 첫 번째에서는 전부 다 일렉트론 쉘이 하나씩 있고요. 두 번째 피리어드에 해당이 될 때 이때는 지금 일렉트론 쉘이 공통으로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에서는 세 개, 네 번째 주기에는 전자 일렉트론 쉘이 네 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그룹에서 동일한 그룹 1에서는 일렉트론 쉘에서 most outer shell, 가장 바깥에 있는 쉘의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론 쉘 3개 중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것도 역시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그렇다면은 그룹 7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는 바깥에만 세는 겁니다. 안에 건 세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제일 바깥에. 그러니까 그룹에서의 넘버의 공통점은 outer shell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지금 리튬 보겠습니다. 리튬의 토탈 일렉트론 넘버는 안에 거 다 합쳐서 3개. 그 다음에 베릴륨은 2개, 2개 합쳐서 4개.
그 다음에 보로는 2개, 바깥에 거 3개 합쳐서 전체 토탈 넘버가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세 번째 주기에서 안에는 2개, 두 번째 쉘에는 8개, 그 다음에 마지막 쉘에는 1개, 그래서 전체 11개의 전자가 있고 그것이 그 일렉트론 넘버가 되고 그것이 이퀄 관계의 어떤 아토믹 넘버 또는 프로톤 넘버가 되는 거예요. 중성의 경우에. 지금 여기도 282 해서 12개, 그 다음에 283 해서 13개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안에는 2개가 채워져 있고 맨 안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개가 채워져 있고 이제 바깥에 몇 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룹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주기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288 하나,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전자 2개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원래는 18개 채워지는데 일단은 그 20번까지는 8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바깥에 채워진다는 것만 일단은 알아두세요. 그래서 288 하나, 2882 해서 전체 제일 바깥의 전자가 이제 여기에서는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 베릴륨은 2개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기율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